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상 규명에 크게 협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특검이 뭐부터 밝혀야 되냐? 윤석열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신윤기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엄 선포 동기라는 거는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죠. 왜냐면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죠. 뭐 그냥 윤석열의 즉흥적인 성향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냥 뭐 전두환 모델을 꿈꿨던 사람이냐. 장기 집권을 꿈꿨냐. 네, 원래부터 네. 그런 뭐 약간 또라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아니면 김건희 관련된 이슈들을 더 이상 검찰을 통해서 못 막으니까 아 요거 계엄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는 뭐 도피처식으로 계엄을 한 거냐. 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아니 이 계엄 선포 동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명확하게 못 밝혔죠.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계엄 선포 동기가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지금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는 했으니까 아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사령관들한테는 그런 동기를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규명이 돼야 이 수사의 얼개가 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어찌됐든 검찰이 너무 수사를 지연시켜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그러뜨려놨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가는 이 특검은 이 수사 사안들을 잘 정리해서, 특검은 무기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그렇죠.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내가지고 일단은 이 뭐랄까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선봉장으로 지금 특검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곽종근 사령관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지적했다, 저렇게 봅니다. 이 곽 사령관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만나봤더니 이미 장기 집권을 오래 전부터 꿈꿨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본인은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실제로 특전사령관이 보임 자체가 굉장히 내란의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언행이 그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익히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바깥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정치권에 들리는 걸로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직접 또 곽종근을 만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어떤 뭐 그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을 말버릇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열병식 있어가지고 난리 맞아. 났잖아요. 예, 예. 4,500만 달러를 해가서 30 몇 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열병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열병식이라는 거를 자기 생일에 했거든요. 트럼프 생일날. 예, 트럼프 생일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육군 창설 250주년하고 트럼프 생일이 공교롭게 맞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 600억 들여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열병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우리 있지. 네, 누가 있죠. 있어? 예, 예. 윤석열 매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좋아하고. 아 이거 좋아하죠 당연히. 예. 단기마다 하는 것 같아. 푸틴도 좋아하고. 그렇죠.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다 독재자들이 좋아하거든.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사실상 지금 헌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연임을 더 추가로 하는 거 지금 이번 두 번째인데 또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파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번 부러워했다. 시진핑 부러워하고 푸틴 부러워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징후들이 있어요. 징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이미 독재자의 약간 장기 집권을 하려는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곽종근은 더 내밀하게 그거를 가까이서 맞아요. 봤던 거다. 예. 이게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하고 싶었으면은 내란으로도 이제 계엄이 잘 안 되니까 외환의 죄까지 범하려고 했던 것이고,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로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는 그 범위를 정할 때 이제 기존에는 외환이 빠져 있다가 이번 이제 외환이 추가가 된 셈인데, 그렇죠.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그 뭐죠, 파출소 피했다가 이제 경찰서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특검이 나온 것이고 이 외환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과 별개로 외환이라는 것도 구속 요건을 별도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고,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뭐 무인기 보내면서 도발을 뭐 유도한다든지 뭐 여러 징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내란 특검이나
저는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가장 핵심은 뭐 여기서 지금 윤석열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별로 의미 없고 다 김건희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건희로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병원에 가 계시잖아요. 아, 김건희는 죄가 너무 많잖아 지금 보면은. 이제 개인 예. 비리까지 다 있는 거고. 어. 근데 이 모든 게 저는 다 김건희를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까지는 이제 김건희를 의심해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김건희는 이미 드러난 범죄의 혐의가 차고 많이 넘칩니다. 이미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녹음 파일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로 수백 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1차 시기가 있고 2차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기는 2010년 10월 20일까지를 보통 그렇죠. 이제 1차 네. 시기라고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거를 2차 시기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김건희가 썼던 계좌, 증권 계좌가 대신증권 계좌가 있고요. 이제 미래에셋 계좌가 있어요. 근데 검찰이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계좌를 뭐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 증권사를 뭐 압수수색했다 했던 거는 그렇습니다. 대신증권만 한 거예요. 대신증권. 근데 그거를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이제 언론도 다 해봤구나, 다 해봤는데 뭐 이게 안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선택적으로 대신증권만 본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셋 거 빠진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무혐의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구나.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목소리가 이렇게 음성이 확보가 됐냐면은 증권사에서는 고객하고 통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자동 녹음이 돼 버리니까. 자동 녹음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이제 약간 돈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로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10만 주 뭐 사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만 주를 팔았어. 10만 주 팔았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누가 맞는지 따져봐야 되니까. 네. 이거를 녹음을 다 해놨어요. 이거는 저도 알아요. 검찰이 몰랐을까 이거를? 그때 비화폰을 좀 어떻게 구입을 했었어요. 주가 조작할 때. 우리 미래에셋 증권 직원한테 MB 때. 비화폰 주면서. MB 때 네. 비화폰을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수사 대상에 있거든요. 결국은 이창수를 비롯해서 누구였지? 그렇죠. 조상원 4차장까지. 조상원 4차장까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1, 2개월 수사한 거 1년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1, 2, 3, 4년 넘게 한 수사인데 이걸 몰랐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게 전 최근에 진짜 우리 김준일 대표님 외국 계실 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 내역이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주현 수석하고도 30분 통화하고 심각하지. 또 김주현은 심우정하고 하고 근데 비화폰 어서 많이 검찰 들어봤는데 했더니 또 이진동이 처음에 내란 딱 터졌을 때 김용현하고도 비화폰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으로 기어 들어간 것도 기억이 났거든요. 네. 야 검찰에서 비화폰을 써? 이거 완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이제 경호처가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 그걸 김건희가 일단 썼다는 거 아니야 몸통으로.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제가 이제 딱 규정을 내리자면 최혜병 수사 외압은요 단건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 특검하잖아요. 단건에 대해서 그래도 조직 체계를 활용해서 덮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뭐 누구 도주대사 보내주고 공천 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자기 사건 막은 건요 단건을 체계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비화폰으로 다이렉트로 매일 막은 거야. 매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우정 위에 박성재 있었고 박성재도 원래는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거든요. 당연하지. 법무장관도 일반 지휘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도 아니고 김건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화폰으로 그걸 다 조율한 거예요. 자기 사건을. 남의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그렇지. 그래서 저는 김주현 수석 민정수석인데요. 전 앞으로 이번 밀정수석으로 부릅니다. 밀정수석이에요, 아니, 오늘도 확인 밀정수석. 들어갑니다. 이거 저는 일단 이상배는 처음 들은 한 얘기인가요 이거? 6번째. 이번 주 내내 매일 밀정수석. 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물레동에서? 요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투마치. 잡아냅니다, 지금. 예, 네. 근데 어쨌든 밀정수석. 어허. 그리고 김건희는 비화폰이 아니라 비호폰. 자기를 비호하기 위한 자 좋네. 비호폰도 좋은데요. 번째. 아니 그래서 근데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자기 사건을 사실상 자기 사건을 자기가 수사한 거니까 과거에 검찰이 제3의 장소로 와서 김건희한테 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했던 그 충격에 전 한 10,000배 정도 받은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아니 너무 저는 심각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김주현의 비화폰도 비화폰인데 일반 폰도 이거는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지. 예. 왜냐하면
김건희랑 통화하고 잠깐의 텀이 있고 다시 김주현이 전화를 그렇지. 걸어서 10몇 분을 통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보면은 윤석열이랑 김주현이 통화를 하는데 윤석열 김주현 통화하고 2번 통화합니다. 근데 두 번째 통화가 11초 통화를 해요. 이거는 100% 전화해가지고 좀 이따 와이프 전화할 테니까 너가 한번 잘 듣고 정리해봐. 그런 정도의 시간이지 이게. 딱 그 정도예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대국민 밀정이에요, 밀정. 그리고 저는 이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갖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정말 제가 이 보도를 오늘 보면서 좀 약 한심하다는 느낌이 오늘 보도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육성 확보가 왜 늦었냐 이런 기사를 이제 사후적으로 길게 쓴 겁니다. 그 기사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한 검찰 관계자의 워딩을 빌어서 문재인 정부 수사팀이 선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고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전임 수사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얘기 뭡니까? 윤석열 수사팀은 열심히 했는데 전임 문재인 수사팀이 엉터리로 수사하는 바람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요거까지는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뒷부분이 훨씬 더 골 때립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나오는데 수사지휘권 여부도 수사 진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의 배우자 사건이어서 검찰총장의 사건 수사지휘권은 배제됐으나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서울 고검으로 넘어오면서 심우정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됐다. 또 검찰한 간부의 워딩이 나옵니다.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하면 놓쳤던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심우정이 서울고검으로 수사권이 옮겨가면서 재기수사 명령했다 재수사를 하면서 살린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마치 이 수사를 도와서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워딩을 여기 달아놓는데 이게 심우정이 그러니까, 수사권 예. 맡아서 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좋은 용어는 아닌데 이제 언론계 용어인데 적당히 빨아라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이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김건희하고 김주현하고 지금 통화한 게 7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곽수산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윤석열이 전화를 해요. 네, 김주현한테. 그러니까 난 진짜 웃긴 게 윤석열은 일반 폰으로 전화를 하고 김건희가 비아폰 누가 지금 VIP야 누가 도대체. 대통령이야. 누가 예, 대통령이야. 어쨌든 저 우리 와이프가 할 얘기가 있다네. 전화 좀 받아봐. 이렇게 됐겠지 당연히. 그런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전화를 해 김주현한테. 그래서 제가요 저 이제 숙제 나온 여잔데 제가 어떻게 포토라인에 서겠어요 제가. 제가 박사인 사람이에요. 저 박사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포토라인에 서겠어요. 우리 수석께서 조금 좀 이거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10몇 분 통화를 하고 끊어. 그 다음에 김주현이 뭔가를 3, 4분 동안 알아봐. 3, 4분 뒤에 전화를 해 다시. 그러면서 이제 통화가 돼. 김주현이 이번에 이제 건 거잖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흘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원석 심우정 전에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맞습니다. 수사 지휘권 좀 회복 좀 해주세요. 그렇지. 내가 네. 이거 수사 지휘할게요.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왜 이게 수사 지휘권이 없었냐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 와이프 사건이니까 이거는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없앤 거거든. 그때는 맞지. 그때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다음에는 그냥 검찰총장한테 원래 회복시켜 주는 게 맞고. 특별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회복을 시켜달라고 했으면 박성재가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안 해줘. 박성재가 그런 다음에 이창수가 가가지고 폰 반납하고 경호처 안 가가지고 김건희 이제 그 조사를 한 게 그게 열흘 뒤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나마 이원석이 막판에는 정신 차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때 이제 송경호가 제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전해 들은 거 따르면은 난리가 났어요. 애가 내부 육두 문자가 났어요. 육두 문자. 그 보도도 육두 나왔어요. 문자가. 누구 네. 어떻게? 송경호가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할 수 이거는. 없다라고 하니까 윤석열한테 육두 문자가 나왔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판에 얘들도 이거는 검찰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최소한 포토라인 한번 세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저걸로 뭐 털더라도? 집행유예 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도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건희가 알잖아. 소리를 그렇게 질렀다는 거야. 나 못 받아. 그렇게 히스테릭 해가지고 맨날 난리를 쳤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야
네가 좀 해결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윤석열 그러니까. 그날 쫓겨나서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심우정이 이거를 회복해가지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네. 전에 이미 그게 검찰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는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는 8월 15일부터 좀 독립운동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런 김건희를 이제서야 이제 특검이 돌아가서 제대로 조사받을 상황인데 그 조사를 앞두고 또 입원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입원을 해버린 상황인데. 근데 아니, 네.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왜요? 만약에 그때 이원석이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집유로 끝내버렸으면은 아 제대로 뭉뚱그리고 그냥 쓱 이거 사건이 끝나버렸을 수도 있겠네. 아니 집행유예로. 오늘 그 조선일보 그 칼럼이 그 내용이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받았어야 됐다. 아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피크 타임이었다라는 거야. 김건희 그때 특검에 정리했으면 윤석열 탄핵까지 안 갔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다. 네.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이다. 한탄이야 한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입원한 김건희를 쉴드를 쳐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감하게 쳐주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아, 뭐라고요? 특검 기간이 6개월인데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한다. 야 병실 한 일주일 있다 나올 텐데 이게 무슨 특검을 피하기 위한 거냐. 가짜 뉴스나 이런 말 하는데 이런 서정욱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김진일 평론가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우리 정욱이 형도 먹고 살아야지. 김건희랑 종종 통화하는 사이예요, 진짜로. 예. 아, 실제로? 실제로 김건희 통화하는 사이고 뭐 많이 이번에 이게 평론계는 알려졌지만은 뭐 용돈도 받았다 옛날에. 우리 건희 형 무슨 돈으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근데 이제 좀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지금 특검 이게 김건희가 들어 누운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검의 소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알잖아요. 검찰이 지금 일주일 동안 들어눕기 일주일 동안 계속 지금 서울 고검이 부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응하지 않다가 소환 요구서 딱 보낸 날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 중앙지검 네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그렇지. 날라왔어요. 동시에 네.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소환장이 제가 말하는 거는 당장 이게 특검은 나중 일이고 당장 지금 검찰에서 부르는 거를 안 가기 위해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야. 특검을 안 가기 위해서 들어 누운 건 아니다. 근데 우리 그 신인규 대표님은 현직 변호사로서 많은 피의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인데 일단 김건희가 처음에 나오라고 해서 뭐가 못 나간다 그랬냐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어요. 영향을 끼칠 수 대선이 있다고.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검찰에서 나오라고 했더니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에는 나갈 것처럼 하는데 이런 피의자 수사기관이 가만히 냅두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우울증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극도의 우울증 때문에 뭐 입원을 받아서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건 회피가 아니라 이제 수사 방해에 이를 정도의 매우 심각한 뭐 소위 말해 죄질이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특검에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3특검이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 1, 2, 3으로 부르는 게 맞을 텐데 뭐 서정욱 변호사님은 왜 저랑 같은 변호사인데 이렇게 참 진단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왜 중간에 소환이 되는지 무슨 사건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김건희의 우울증은 치료돼야 됩니다. 저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된다고 봐요. 나서야죠. 그래서 우울증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뭐 약을 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김건희의 우울증은 제가 볼 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붕 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온갖 자기가 대통령 놀이 다 구름 위를 하다가 걷듯이. 갑자기 네. 추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울하죠. 우울증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심리적 불안. 이게 우울로 나타나는 건데 바로 구속 수사하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순간 이틀 힘듭니다. 이틀 지나고 나면 입맛이 돌아와요.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왜? 현실을 수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안전과 치료, 우울증을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특검 시작하면 저는 바로 구속사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3특검 체제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신병 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강제 수사와 신병을 확보하는 게 수사의 1번인데 결국에는 3특검이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서 저는 다 윤석열, 김건희 모두 다 좀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우리 국경 진행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예전에 비상계엄 전에는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이라서
수사가 안 되고 조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상겸 이뤄지니까 이제 탄핵 중이라서 안 되고. 조사가 안 예. 되고 이제 탄핵이 되니까 이제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조사가 안 그렇죠. 되고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우울증을 해서 아파도 안 되고 그럼 언제 된다는 거야 김건희는. 또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거가 해마다 있거든. 매번 재보궐선거 또 있어. 또. 그러니까, 네. 안 돼, 그럼. 추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 추경 때문에 민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경 때문에. 사유를 하나만 꼽자면은요 어. 늘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는 뭐 무더위 때문에 너무 더워서 못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못 잤다. 이거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렇지.